네, 금융투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훈입니다. 네, 닥터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상속이 왜 필요한가와 또 어떻게 하면 상속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속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주변 분들에게 많은 네. 문의를 받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많은 분들이 상속 준비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끼고 계세요. 하지만 뭐 신경을 안 쓰다가 갑자기 맞닥뜨려서 어려움을 청하는 경우도 많고요. 뭐 가족 분쟁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세금 때문에 고민하신다든지 그쵸. 아니면 또 나는 아예 상속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특히나 자산가 분들의 경우에는 상속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럴까요? 네. 모든 세금은 상속과 증여로 귀결된다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네. 혹시 로리님 로또 세율 아시나요? 로또 세율 한 20% 아닌가요? 실제로는 한 33% 정도 아, 됩니다. 그래요? 꽤 높죠. 우리가 로또라고 하면 어떤 뭐 약간 불로소득의 대명사처럼 그쵸? 느껴지거든요. 기타소득? 네. 그런데도 33%예요. 근데 상속세, 특히 30억 초과하는 상속세율이 몇 %인지 아시나요? 거의 뭐 절반에 가깝죠. 맞습니다. 네. 상속세율은 최고 세율, 물론 누진공세 방식이지만 5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걱정 안 할 수가 없고요. 뿐만 아니라 상속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게다가 현금으로. 그렇죠. 그쵸? 이게 만약에 초과가 되면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같이 부동산 불황에서는 대부분의 자산가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데 처분도 쉽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 때는 뭐 가족들 간의 문제, 분쟁, 뭐 법정 소송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더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게 상속세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30억이라는 기준 금액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30억이 넘으시는 분들은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고 30억 미만이다 이런 분들은 어떤가요? 30억 미만인 분들이라고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나도 모를 때요. 나도 아.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바로 그 시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언제 죽을지를 아무도 모르니까. 모른다는 거. 예. 네.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60, 70대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요즘 60, 70대 분들은 굉장히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 청년이시죠. 많으세요. 특히 서울시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다. 부동산 값만 평균 10억이 넘는 상황에서 금융자산, 기타 자산들. 근데 이분들이 건강하시다면 20, 30년 이후에 나도 모를 때 갑자기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지난 20, 30년간의 물가 상승률, 부동산 상승률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네. 어떻게 보면 30억이 아니라 지금 제가 한 10억 이상 있는 분들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금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자산이 한 25억 정도 있는 분들이 한 200억 정도로 늘어났다. 20년 동안. 네. 가정하면 자산은 25억에서 200억이면 약 8배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상속세는 약 1.6억에서 76억으로 48배가 불어납니다. 어머나. 48배가 불어나죠. 어머나. 그렇죠. 준비를 네. 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상속 준비의 필요성을 정말 모르고 그냥 계시다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난감하실 것 같은데요. 상속 준비를 진짜 하나도 안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네.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뭐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를 활용해서 형제들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 네. 소송이 생기는 경우들, 그로 인해서 자산에 뭐 가압류가 걸린다든지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 대표적이라 할 수 있고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그런 분쟁이 아니더라도 예상되지 못한 상속세 세금, 고액의 세금 때문에 사실 자산이 뭐 절반 이하로 반토막으로 쪼그라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네. 이런 상속세가 준비되지 않아서 뭐 강남의 모 건물이 반토막이 나는 경우들도 정말 유명했죠. 사례들도 네. 있어요. 영등포의 유명한 웨딩홀이 네. 현금으로 상속세를 준비하지 못해서 물납으로 그냥 건물 그대로 넘어가서 세무서로 쓰이는 경우들도 발생을 했고요. 네. 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기업의 자산에 대한 효율적으로 세대 이전이나 가업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유니더스 같은 큰 회사들이 상속 문제 때문에 경영권이 넘어가는 경우, 그 이전에는 우리 예전에 뭐 37이라고 폰토깎이 회사 있어요. 네. 뭐 유망 강소기업에도 올랐던 네. 회사인데 결국 이런 상속세 세금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속세가 효율적으로 준비되지 않아서 네. 뭐 기업 경영 또는 가족 간의 문제 또는 고액의 세금으로 인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상속을 준비하는 방법 좀 알아볼까요? 네,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들과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최소한 10년 이상의 좀 꼼꼼한 계획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과론적으로 상속 이후에 나올 세금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지만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간의 분쟁, 요즘에는 뭐 이혼이나 세대를 건넜던 증여 상속 이런 문제들, 정말 다양한 가족 문제들, 형제 간의 다툼들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막으려면 사전에 확실한 방법들, 유증이라고 하죠. 유언 공증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유언 대용 신탁들, 아니면 예상되는 세금에 대해서 미리 상속세 납부 재원들을 마련하는 방법들, 그 이전에 또 사전 증여라든지 기업을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가족들을 주주로 참여시킨다든지 아니면 미리미리 지분 증여를 한다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이 유언 공증들, 유언 대용 신탁들 요즘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장단점이 명확하게 또 존재합니다.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은 또 뭐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유언장을 다 받고 공증을 남기는 경우에는요, 형제들 간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네.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에 또 이렇게 이의가 걸리는 경우들도 간혹 있고요. 이런 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유언 대용 신탁들, 요즘에 신탁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신탁이라는 게 뭐냐면 사전에 이렇게 재산을 넘겨주고 싶은 사람이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조건을 다는 거죠. 예를 네, 들어서 네. 나는 요즘에 가족 문제들도 많잖아요. 네. 뭐 내 자식이 자식 같지도 않아. 내 네. 자식은 안 돼. 근데 손주는 너무 예뻐. 아. 그러면 내 손주가 몇 살, 성인이 되면은 얼마의 자산을 어떻게 줄하는 아주 디테일한 계약을 통해서 조건을 달고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게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에 금융권이나 또 일부 법무사 분들도 굉장히 많이 추천하고 있는 방법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모두가 다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뭐 자산상에 뭐 신탁 등기에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은 사전에 또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유언장 같은 경우는 또 사실 반대로 비밀리에 이렇게 보관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장단점들이 잘 존재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나하고 맞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들도 되게 필요하고요. 네. 그 아까 신탁 얘기를 해주셨는데 금융권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수수료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뭐 수수료 부분만 얘기를 드리면 아무래도 공증이 쌉니다. 공증 같은 경우는 뭐 맥시멈 300만 원 정도, 네. 이혼 공증은 한도가 정해져 있는 반면 신탁은 뭐 관리 자산에 따라서 비례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수료가 생길 수 있고요. 뭐 금융권의 상품들을 얘기를 드리자면 종신보험도 상속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가 상속세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현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금뿐만 아니라 네. 요즘에는 뭐 물납, 부동산, 심지어는 2023년부터는 미술품도 문화재도 상속으로 이렇게 받아주거든요. 아,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언제 갑자기 상속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정해진 금액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자산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더 현금이 적게 필요하다는 점 등등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권고하는 상속 준비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말씀 듣다 보니까요. 이 상속이라는 게 아예 받을 게 없으면 분쟁도 없겠지만 받을 것들이 많으면 또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상속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이러는 것도 자식을 위한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네.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들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네. 뭐 유언장, 유언공증 또는 네. 신탁 제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자산도 인플레이션이 많이 됐죠. 그리고 거기다가 연령들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이런 제도들의 활용과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속을 준비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닥터우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상속이 왜 필요한지도 함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상속은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언젠가는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미리미리 알고 또 준비를 꼼꼼히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